드디어 다시 열리기 시작한 축제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즐겨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저희 스마일 어게인에서는 함께 여행을 떠나며 국내외 다양한 축제들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모아 알려드립니다. 전대인분들이 추억과 미소를 되찾는 스마일 어게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내외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안내하는 방송 스마일 어게인입니다. 오늘 여행 안내를 맡은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수민입니다. 여러분은 축제라는 단어만 듣고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실 건가요? 우선은 축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을 그려야겠죠. 그리고 사람들 얼굴에는 웃는 표정을 그려놓고 춤을 추는 듯한 모습도 그려 축제의 즐거운 분위기를 표현할 겁니다. 사람들 손이나 테이블 위엔 맛있는 음식을 그려 다양한 즐길거리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 테이블 위까지 모두 그렸는데 하늘은 어떻게 채우실 건가요? 저라면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처럼 커다랗고 밝게 터지는 불꽃놀이의 모습을 그릴 것 같습니다. 불꽃놀이는 많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죠.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던 전주 가맥축제에서도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다른 많은 축제에서도 불꽃놀이는 빠지지 않는데요. 이 불꽃놀이 자체가 소재가 되어 주인공이 되는 축제도 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행이 끝날 때쯤엔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세븐틴의 팡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여행 떠나볼게요. 1부에서는 국내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곳을 방문하게 될까요? 오늘의 국내 여행지는 바로 경북 포항입니다. 여러분은 포항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항은 경상북도 동해안의 중앙에 있는 시로 환호공원이나 송도 해수욕장 같이 가볼 곳도 많은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축제가 열릴까요? 바로 포항 국제 불빛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영일대 해수욕장이나 형산강 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불꽃놀이 축제로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개최됩니다. 화려한 불꽃과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6년 연속 선정되며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축제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축제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2004년 철강기업 포스코가 포항의 상징인 빛과 제철소 용광로 상징인 불행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불꽃놀이를 연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여름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과 함께 영일만 바다의 야경을 배경으로 국제 규모의 불꽃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불꽃축제에서 2015년과 2017년에 1위를 했던 영국 주빌레 불꽃 연출팀과 중국 써니 그리고 한국 하나 불꽃쇼 연출팀이 참가하고 있죠. 2017년엔 포항의 빛, 하늘을 날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국제 불꽃쇼 최초로 미국 팀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럼 이 포항 국제불빛 축제에서는 무엇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이 축제의 주요 행사로는 개막식 및 퍼포먼스, 국제 불꽃쇼, 불빛 퍼레이드, DJ 파티, 그리고 물총대전 등이 있습니다. 멋진 불꽃을 구경할 수 있는 데다 다양한 행사까지 준비되어 있다니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2022년 포항 국제불빛 축제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시민들에게 희망의 불빛을 전달하는 축제로 진행됩니다. 포항만의 연호와 새우녀 스토리를 담은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국제 불꽃쇼, 해외 유명 DJ가 진행하는 DJ 파티, 불빛 테마존과 키네틱 아트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기서 연호와 세오녀 스토리란 신라시대 때의 설화인데요. 제8대 아달라왕 즉위 넷째 되는 정유년에 연호와 세오녀라는 부부가 동해바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호가 바다에 나가 해초를 따고 있었는데 바위 하나가 그를 실어 일본으로 데려갔고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후 세오녀도 남편을 찾으러 갔다가 바위에 실려 일본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부부가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화의 무대가 바로 지금의 포항인 것이죠. 이 스토리가 개막식에 어떻게 담길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불빛 테마전과 키네틱 아트 등이 있었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불꽃으로 만든 멋있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키네틱 아트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키네틱 아트란 움직임을 중시하거나 그것을 주 요소로 하는 예술작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움직이는 예술이죠. 최근에는 단순한 움직임의 미술에서 벗어나 빛과 움직임의 예술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화려한 불꽃과 키네틱 아트의 만남이라니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이 밖에도 시민 체험존, 판매존, 그리고 먹거리존 등의 부스를 모집하며 시민 주도형 축제를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의 역사성, 특수성을 나타내는 업체를 모집했다고 하네요. 불꽃놀이 이외에도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행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쉽지만 국내 여행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특별 코너 비긴 어게인 만나볼게요. 스마일 어게인의 특별 코너 비긴 어게인 시간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2부 여행지에 대하여 힌트를 받고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의 힌트는 명소입니다. 과연 어느 명소일까요?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 폭포의 이름을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북미에서 가장 큰 폭포이며 이과수 폭포,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꼽힙니다. 이 폭포는 애로부터 인디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으나 백인에게 발견된 것은 1678년 프랑스의 한 선교사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신대륙의 대자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죠. 이 폭포의 큰 특징은 크게 두 줄기로 갈린다는 것인데요. 한쪽은 높이 약 25m, 너비 320m에 이르며 다른 한쪽은 높이 약 53m, 너비 약 790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이아가라 강물의 94%가 흐른다고 하네요. 바로 후자폭포 쪽이 오늘의 큰 힌트입니다. 오늘의 비긴 어게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2부 여행지가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김용임의 나이아가라 듣고 와서 바로 2부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김용임의 나이아가라였습니다. 1부에서 떠나보았던 국내 여행은 재미있으셨나요? 2부에서는 해외여행이 이루어집니다. 과연 어떤 나라를 방문하게 될까요? 모두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해외여행지는 바로 몬트리올입니다. 여러분, 몬트리올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몬트리올은 캐나다 퀘벡주에 있는 도시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프랑스어권 도시입니다. 프랑스풍의 거리 모습은 유럽의 도시 풍경을 닮았는데요.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파리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축제가 열릴까요? 바로 몬트리올 국제 불꽃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퀘벡에서 가장 큰 놀이동산인 라롱드에서 매년 여름에 열립니다. 매년 8개에서 9개의 불꽃 제조 회사가 참여하는 국제 불꽃놀이 대회인데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85년 이 축제는 라롱드에서 몬트리올 국제 불꽃 예술 경연 대회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일회성 행사로 기획된 경연 대회였지만 그 대회에 570만 명의 이상 관람객이 모이며 뜨거운 호응이 나왔고 그 후 매년 꾸준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불꽃 경연 대회는 전통 불꽃놀이와 뮤지컬 불꽃놀이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요. 그러다 1987년부터 일정한 주제에 따라 음악과 함께 구성한 피로 뮤지컬이라는 분야로 통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각국의 참가자들은 자국의 불꽃 산업체의 후원을 받아 경연대회에 나서는데요. 매년 축제가 이어지는 동안 피로 뮤지컬의 기술력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단순히 불꽃 기술을 선보이는 구경거리가 아닌 수준 높은 예술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몬트리올 불꽃 축제는 매년 관람객 300만 명과 함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불꽃쇼로 첨단 불꽃 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불꽃 기술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몬트리올 국제 불꽃 축제에서는 무엇을 즐길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행사는 역시 불꽃쇼입니다. 이 축제는 경연대회 방식으로 진행되죠. 자국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은 음악과 불꽃 기술이 한데 어우러진 공연인 피로 뮤지컬을 30분간 펼쳐 보입니다. 이 공연에서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내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멋진 광경을 연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데요. 각자 설명한 주제를 이해하고 한 해를 배경으로 거대한 밑그림을 그린 후 음악에 맞춰 다양한 그림을 적절하게 그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불꽃 디자이너와 기술자들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므로 이 축제에서는 매년 새로운 기술과 연출력이 선보인다고 하죠. 수일간의 준비 작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공개되며 관객들은 오직 쇼의 결과물만 보게 됩니다. 모든 팀이 30분의 공연을 마친 후 경연이 끝나면 판정단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주제, 불꽃 기술력, 음악과 불꽃의 조화, 그리고 디자인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마친 후 수상국가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그리고 우승국에게는 황급 주피터라는 트로피를 수여하죠. 별도의 상금 없이 참가자들 모두 영예를 위하여 순수하게 경쟁한다는 점이 이 축제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경연에 참여한 적 있다는 것 아셨나요? 2019년엔 하나라는 팀이 한국 대표로 참가했었는데요. 그들은 몬트리올에서 꿈꾸다를 주제로 불꽃쇼를 선보였습니다. 당시 한화는 참가한 6개국 중 첫 번째 순서로 불꽃쇼를 선보여 한국형 불꽃놀이를 전 세계인에게 공개하였죠. 우리나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해외 축제라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축제가 시작되면 이 경연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요. 라롱드와 그 주변은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축제는 라롱드 놀이공원의 입장권을 구매해 관람할 수 있으며 생로랑 강변이나 몬트리올 시내에서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당으로는 라롱드 놀이공원 근방의 자크 카르티의 다리 위로 이곳에서는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불꽃쇼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불꽃축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불꽃쇼가 펼쳐질 때에는 다리 위의 교통이 전면 통제됩니다. 이 밖 외에도 올드포트라는 항구 근처 공터나 공원 등 불꽃놀이를 감상하기에 좋은 명당들이 많이 있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2부 해외여행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다음은 스마일 어게인의 퀴즈 코너 애프터 스마일 시간입니다.
1부와 2부에서 진행하였던 여행에 대한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자신있게 전북대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DM 또는 스마일 어게인 오픈 카카오톡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부에서는) 몬트리올 여행을 떠났었죠. 이 축제는 매년 여름 퀘벡에서 가장 큰 놀이동산인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을 맞히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답을 보내주세요. 여자아이들의 세뇨리따였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거우셨나요? 스마일 어게인은 더 재미있고 새로운 축제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 듣고 마무리해볼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신시은, 기술의 이익선, 모니터의 김보배, 그리고 진행을 맡은 저는 김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